자,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따가워.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유쾌한 남자 강성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실지부터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점검 전화도 많이 받고 보험 리모델링 광고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 보험 점검을 여러 번 받아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중에 보험 점검을 받을 때마다 보험료가 더 늘어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보험을 더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은 보험료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하는데 이 상담을 해주신 설계사분이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추가로 더 가입을 권유하시고 그래서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보험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존보다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더 늘어나고 보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더 내는데 보장도 안 좋아진다. 이건 너무하네요. 맞아요.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실제로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 안 좋은 보험,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이를테면 갱신형 위주로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연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든지 그리고 보장을 받기 위해서 CI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조정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꿔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꿀 건지 뭐가 문제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내가 과연 이 보장이 정말 필요해서 가입을 했느냐 아니면 권유를 받아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보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냥 귀찮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해지를 하시거나 두 가지만 떠올리시는데요. 그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유지, 해지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필요 없는 보장들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인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진짜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을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점검을 했을 때 기존 보험에 좋은 보장들이 있다면 굳이 해지를 하고 싹 다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부 불필요한 보장만을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내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하고 아예 맞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해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한 보장을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추가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보험에 추가를 하겠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아. 기존 가입한 보험에 보장을 새로 추가하는 건 어려운데요. 만약 추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건강검진상 제가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기존 보험에 암 진단비를 넣을 수 있게 해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장에 보장을 추가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추가하는 건 안 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의 추가는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되지만 불필요한 보장을 빼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좀 줄이고 싶다. 혹은 필요한 보장만 딱 가져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뭘 빼고 뭘 줄일지를 알아야지 보험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빼야 된다라는 항목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보험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갱신형 보험이나 또는 갱신형 특약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갱신 시에도 보험료 인상이 미미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보장해주는 보장 금액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가입했던 보장 금액을 그대로 해주는데 매월 내가 내는 보험료는 시간이 흘러서 갱신 시 나이와 보험사의 손해율까지 감안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갱신형은 100세 만기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내가 지금 건강할 때는 얼마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내지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근데 그때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진짜 없어 아예. 근데 그럴 때에는 내야 되는 돈이 엄청나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보험을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그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에는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플 수 있을 때는 그 보장을 빼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는 돈을 내고 이건 진짜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자, 갱신형 특약들.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갱신인 게 아니라 특약 자체가 갱신인 것들은 내가 증권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증권을 하나하나 보시고요.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올라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들이다. 갱신형 특약. 한번 보십시오. 주의하시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입원 일당 특약이라는 건데요. 네. 입원하면 입원한 일수만큼 금액을 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통 하루당 입원 일당을 바로바로 주고요. 생명보험사는 3일 초과 입원 4일째부터 1일당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에 하루에 2만 원 주는 질병 입원 특약을 가입을 하고 내가 10일 입원을 하게 되면 내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은 한 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하루에 2만 원씩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질병 입원 일당 이 특약의 월 납입 보험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입원비 특약의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그러면 20년간 보험료로 24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으로 240만 원을 수령하려면 이 만기까지 총 입원을 120일 이상은 해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본전이에요. 내가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본전.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의 경우에는 이 의학 기술이 발달이 덜 된 과거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기 입원을 시켜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주일 내에 퇴원을 하고 통원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일당의 보험료를 많이 내신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수술을 받더라도 입원을 오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수술에도 그런데 다치거나 뭔가 질병 치료를 한다?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입원을 시켜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 입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4일째부터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입원 일당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30세 여성분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네. 로봇 수술을 진행을 하셨는데 병원비는 총 1,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안 나오네요. 네, 그런데 입원은 역시나 4일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험금을 수령을 받으실 때 갑상선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입원비는 총 8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 금액 순으로 나열을 하자면 뭐 진단비가 가장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 수술비, 그 다음 입원비 순입니다. 즉 이 입원비 8만 원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수술비, 진단비가 지급하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이 작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진단비처럼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채우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가 매달 돈이 남아요. 생활비도 남고 내가 뭐 사 먹을 거 뭐 입을 거 막 다 하고 뭐 아끼며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돈이 남아서 입원비 일당은 그냥 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000몇 원 나가는 거 그렇게 뭐 난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들어놓으시면 좋죠. 언젠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달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 매달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이 생각만큼 안 모인다. 내가 노후 대비 해놨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많이 못 해놨다. 어딘가는 내가 돈이 부족하다. 내가 써야 될 만큼 못 쓰고 있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라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증권을 봤는데 내 증권에 입원비 일당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원을 병원에 얼만큼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을 따져보신다면 확실히 이 돈은 아끼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나이 들면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더라도 내야 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저것 따져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약들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하는 게 나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건 뺄 수 있고 어떤 걸 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분께 직접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고민을 해결해 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자,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버스 기사입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이 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가입한 보험도 좀 많고요.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전화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별 생각 없이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협심증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시술하는 일이 있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까 고작 수술비 명목으로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는데 5천만 원짜리 암보험에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니까 여기저기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가족력으로 또 심장질환도 있고 해서 덜컥 걱정이 되던데요. 지금 어렵게 내고 있는 이 보험인데 막상 청구했을 때 돈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사연 남깁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그래 이번에 한번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버스 운전하시는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 평소에 바빠서 좋다고 하니까 잘 따져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된 거죠. 보장이 걱정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보장 내용이 결국은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가입한 보험들. 과연 보험료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막상 나에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없이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한 경로나 저렴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보장 내용을 위해서 꼭 그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별표 한 10개는 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증권을 반드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이분도 보험의 증권을 두 분이 살펴주셨겠죠? 네. 가입하신 보험은 총 11건. 11건. 보험료가 총 70만 원이었습니다. 와. 평균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건강보험 7건, 운전자보험 3건, 나머지 1건은 실손보험이었습니다. 보험 건수와 보험료가 많으신데 보험을 점검할 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실손은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이 실손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병원비를 돌려받는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병에 걸리거나 아팠을 때 이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나갈까 봐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일단 내가 병원 가서 쓰는 돈을 돌려받는 게 실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가입해야 되는 맞습니다. 보험이다. 자, 그다음에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건 바로 3대 진단금입니다. 네, 저희 바로 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넓게 잘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암은 이 보험증권을 보시면 일반암 진단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끔 이 아래 몇 가지 단서 조항을 좀 붙여놓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 시 5천만 원 지급이라고 적어놓고 그 옆에 조그맣게 가로 안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진단 시에 20%만 지급이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는 보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폭탄 세일 50%
옆에 가로 열고 붙어.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게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을 예로 든 이유가 그게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걱정하는 암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워낙에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큰 암들인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암의 종류를 따로 분류해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남성은 전립선암, 방광암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 5천만 원 암보험을 가입을 해두고 누구는 5천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구는 20%인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보험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모든 암을 5천만 원을 주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암들이 있는지. 그렇게 제외되는 암이 있다고 해서 내 보험이 싼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보험회사가 다르고 보험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만 조금 받아. 이건 진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죠. 맞습니다. 꼭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럼 사연자분의 보험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게 좀 바로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연자분은 지금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전립선 관련 질환들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 보험을 보니까 암 보장에서 전립선암은 2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전 암보험이었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암진단비 4천만 원 중에서 전립선암은 8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거죠. 내가 알고 가입을 했으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알고도 뭐 그냥 이렇게 가입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게 큰 문제죠. 자, 그래서 보험 증권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심혈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가족력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 본인도 현재 고지혈증 약과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인과관계가 있는 뇌혈관, 심혈관 쪽 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만약에 협심증 진단이나 부정맥 진단 같은 다른 심혈관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0원, 즉 아예 못 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장받는 거를 내가 가입했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지 손가락만 되는 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나머지 8개는 모든 다 안 손가락이 되네.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손가락이 되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지 손가락만 되는 거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손가락을 다치면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거. 그러면 내가 아는 거랑 너무 크게 다른 거죠. 거기다가 나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이야.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장 질환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많아요. 가족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심장 질환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더 크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질환 보장담보를 내가 확인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바로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요 3가지입니다. 네.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일부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죽게 돼서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네. 심하면 급사를 일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물론 그만큼 발병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진단 많이 받으시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염 등의 다른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신다라면 돈을 아예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또 사연자분께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업무상 한 장소에 오랫동안 가만히 머무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혹시 매우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점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내가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인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진짜 많이 움직이질 않죠. 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거나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럴 때는 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전립선암 등 생식기 관련암은 일부만 지급되는 보장을 모두 일반암으로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고요. 심장 쪽 또한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사연자분의 가족력인 협심증과 부정맥 등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7개의 보험 모두 좁은 보장 범위만 보장이 되었는데 이를 보장 범위가 확대된 2건의 상품으로 축소를 했고요. 네. 보험료 역시 대폭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 또 걱정되던 게 운전자 보험이 3개나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3건이 또 게다가 모두 2020년도 4월이죠.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하셨던 또 상품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꼭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체크를 하면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네,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의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그리고 마지막 사고 처리 지원금 요 3가지 가장 중요한 담보들인데요. 요 담보들은 중복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비례 보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 3건을 중복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중복 보장이 안 되면 중복으로 가입을 안 시켜줬어야지. 예, 예전에는 중복 가입을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중복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예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이 됐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알고 계셨더라면은 진작에 다 바꾸셨을 텐데 그죠. 그리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마무리 진행해드리면서 2024년 현재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 있는 운전자 보험 1건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11건의 보험을 유지하던 거를 건강보험 2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 1건 그리고 실손보험은 그냥 기존에 가입하셨던 것 그대로 유지를 해서 총 4건으로 네, 건수를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납입하시는 월 보험료도 기존에 70만 원 가까이 되시던 거에서 저희가 30만 원 정도로 절반 이상을 좀 줄여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던 부분 그리고 내 직업에 알맞는 가장 걱정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병들에 대해서는 뭔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보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내 직업상 가장 확률이 높은 그 질병들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오히려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내면서 중복 보장은 안 되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했더니 3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보장은 더 탄탄히 하고 나서요. 자, 조정 후에는 협심증이든 부정맥이든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보장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던 부분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라고 확인 도장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불필요하게 중복 보장되던 것도 보험료 확실하게 체크해서 줄여주셨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자. 둘째, 보험의 3대 진단비를 준비할 때에는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자. 네, 승문규 전문가, 강성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